루드비우스라는 분인데 독일분. 그분들이 이제 예술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이제 이 글의 요약은 당신들이 말하는 예술이 과연 100년 뒤에 남아있을까? 아니야. 100년 뒤에 남아있는 건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남아있을 거야.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고 오히려 비행기, 자동차, 버스, 뭐 미국의 유도탄, 뭐 군사 무기 이런 게 예술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야 라고 보여준 게 이 마스터스 하우스라는 1926년작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마스터스 하우스가. 이 학교도 그래서 바워스를 만들고 이 학교도 지어진 게 지금 딱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을 보시면 이게 100년 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의 너무 완벽해요. 더 이상 뭐 더 할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내부 공간적으로나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0년 전에 이거를 계속해서 그럼 변주하고 그냥 계속 써먹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 같은 게 들어요. 내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최초로 지어진 모더니즘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정도로 건축은 더 이상 뭐가 없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게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흐름을 이제 좀 볼게요. 흐름을. 이 바우하우스는 3명의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로피우스와 한스마이어와 미스 반데로에. 미스 반데로에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흐름 너무 막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흐름의 가장 중심이 사실 이 가운데 2대 교장을 진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이분이 추방을 당하는데 어디로 추방을 당하냐면 러시아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이제 구상주의라는 건데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이 흐름이 동유럽,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뭔가 그런 이제 되게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죠. 되게 우리가 보기에 묘한 건축들이 있어요. 그게 이분의 어떤 사조의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미스 반데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학회가 만들어서 우리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곳을 미네소타라는 프로젝트로 대부분 다 다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일본으로 근대화가 됐다가 다시 황폐화가 됐다가 미국의 바우하우스의 3번째 교장이 만든 그 학파의 그 제자들이 와서 다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막 많이 배우지 않고 우리가 참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것이 지금 넘어와서 우리 도시와 건축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 흐름이 정확하게 이 교수들과 거기서 우리가 건너갔던 유학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 그 중에 핵심이 이 김희춘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주택들도 그렇지만 되게 섬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짬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역사적으로 뭐 성리학도 어디서 다 중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화는 중국에서 넘어온 문화들도 많아요. 불교, 인도에서 넘어오고 다 이게 좌측에서 넘어옵니다. 근데 또 근대화는 이렇게 우측에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모더니즘의 끝에는 이 접점에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딱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접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끝과 끝이 만난 이 경계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의 어떤 변화 지점 가지고 연구하시는 건축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건축학과 학생들이 유럽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반드시 갔다 오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을 이렇게만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의 최초의 평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주차장이 있고 위쪽으로는 수평창이 길게 있는 이러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때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주로 보는 것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강릉의 소럴미술관을 지은 리차드 마이어, 이분이 미국의 최초로 지은 그 모더니즘 주택이라고 나와요. 그냥 알려져 있는 스미스 하우스라는 겁니다. 이 스미스 하우스는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자주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거는 참 신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최초로 그러면 주택 설계를 해봐, 어떻게 해봐, 뭐 이 주택은 누가 살지, 음악가가 살아, 아니면 화가가 살아, 앞에 뭐 바다가 있어, 호수가 있어, 이런 조건을 주고 그냥 설계를 자유롭게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을 보지 않아도 은연중에 뭔가 깔려서 이런 느낌의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런 하얀 박스에 무언가가 등장을 해요. 이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아쉬운 점은 이미 일본은 58년에 이미 이걸 지으면서 무언가 사조를 학회에 발표를 해요. 우리는 세계에 어떤 사조를 발표하겠어 하고 메타볼리즘이라는 어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어떤 매체들 보면 그 뉴스에서도 막 나와요. 요즘 성수동의 건물이 막 이상해, 골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브루탈리즘이래 라고 했던 게 이미 195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 성수동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루탈리즘이 일본에 갔더니 자기들은 이거를 메타볼리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메타볼리즘은 뭐냐면 건물을 신체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이 생리는 신진대사 작동과 똑같다. 그래서 동양적인 것, 브루탈리즘은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고 인정된 어떤 사조예요. 그래서 메타볼리즘 끝은 되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 건물도 보시면 이게 이제 메타볼리즘의 가장 큰 대표작입니다. 근데 이 사조가 어디까지 지금 오냐면 이런 미술관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막 아래는 물이 흐르고 위에서는 그냥 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고래 뱃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뭔가 사조로 묶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있어라고 하지만 이 조금만 들어가면 어떤 반론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큰 문제는 학회에서는 사실 이런 그 굉장한 엄숙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을 너무 막 날려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좋은 건물이야. 건물을 단아해야 돼. 하지만 그게 우리 대중의 어떤 시각까지 오지도 않죠. 근데 건축 쪽에서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보다는 도시를 예찬해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시를 예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건축을 할 때 터를 읽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읽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건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정도가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 이제 현대 도시로 지금 현재 저희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방에 그냥 깨지는 논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 계획안, 광교 신도시의 계획안입니다. 이걸 원래 지형과 해보면 큰 산 정도만 맞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떤 골짜기나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평야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 이 평야에다가 건물을 이제 지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도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맥락이 없잖아요. 그냥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이트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고 현장을 갔을 때의 모습인데 저희가 이 땅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찾는다고 해도 큰 의미도 없어요. 이 1년 만에 이렇게 탄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름다운 걸 좋아하거나 어떤 막 그 유럽 여행 가서 이 도시 너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사실 표현하진 않잖아요. 이 건물을 이 건물 막 틀렸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름답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저희가 지은 건물이 이건데 그래서 그러면 맨 땅에다가 우리가 하면 뭘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접근한 방식은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떤 예술의 일종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우리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해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시가 없이도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의뢰인들,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오래 걸리긴 한데 보시면 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미술은 어디에 와 있냐면 이 작가는 이 말만 했어요. 선이 짧거나 직선은 안 되고 네 가지를 이용해 무작위로 교차하고 선들의 변면을 이 색연필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버스에 관객들이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인가요? 이게 이제 현대 예술. 그러니까 나도 하겠어가 이제 현대 미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작품들의 그 작가의 이 수열 속이 본질이고 이 그림과 어떤 다른 그림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 주택으로 치환해 보면 내 집과 다른 집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그런 의문 속에 지은 집입니다. 이거는 의뢰인이 저한테 처음부터 바다와 별 같은 집을 지어달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에서 따온 건데 그냥 빨리 만들어진 도시에 바다와 별을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건축학과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냥 현대 예술처럼 그냥 바로 접근하자. 이거를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바다들을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는 방식도 되게 그냥 회화처럼 우리가 기록을 해보자.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던 건물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대지나 이런 기능들은 만족한 다음에 하는 게 디자인은 하지만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것들을 계속 저희가 좀 시도를 해보고 이거는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구름이 계속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제 갤러리를 하는 리모델링인데 요 옆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갤러리를 놓고 옥상 쓰고 이렇게 하는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평면적인 구름으로 해서 물론 이 안에 형태의 그 껍데기는 아니고요. 뭐 연도 보일러 연도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그림 거는 공간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진 그렇게 지어진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딱 3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서늘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이 건축주분이 그냥 지었다고 하기에는 이거 설계하시는 분이 좀 서운하시겠지만 이걸 그냥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의 땅을 급하게 물려받으니
이걸로 농사를 빨리 지어야 세금을 안 내는데 농사는 이 사업을 해볼까?